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꽝인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러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생명의 에너지가 솟구치기 때문에 인생은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 신약 성경 헬라어에 이 사랑을 4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필리아라고, 필리아는 그 남녀 간의 우정이든 남자와 남자 간의 우정이든 뭐 여자와 여자의 관계든 어쨌든 우정에 관한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솔트레게 같은 경우는 그 혈연, 그 뭐 부모와 자식, 뭐 이런 어떤 가족, 그죠? 이런 친지, 이런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에로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로마 신화에는 큐피트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정말 열정적인 뭐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는 좀 헌신적인 사랑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로스나 아가페의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에로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 즉, 너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너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원리라면은 아가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이냐면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예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너가 돈을 많이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약간 좀 희생적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2가지를 들어보시면은 결국 그죠?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좌절할 때도 뭐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서로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랑합시다를 외치면서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주식시장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특히나 시장이 좋을 때와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시장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뭐냐. 시장의 돈들이 그죠? 유동성이냐 유동성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장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나무, 그죠? 나무의 가지가 어떻고 잎이 어떻고 이런 거를 보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은 멀리서 그죠? 저 위에 있는 산 속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지금 시장에서 이 정부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흐름이 잘 나오는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좀 잘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역화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 예산을 지금 뭐 30조에서 40조로 뭐 이렇게 좀 자꾸 이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주말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이 추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민생 경제 민생을 살리자 뭐 그죠 뭐 전 국민에게 어떻게 뭐 지급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지역 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의 성격을 지난 한 주에는 만든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전주에서는 유라클이 상한가를 쳤지만 지난주에는 코나이가 상한가를 치고 그죠 쿠콘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웹캡시라든지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서 움직여줬다라는 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부 정책이 그저 시장에 잘 반영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죠?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가 시장에 바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찾아보는 전략도 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뭐 AI 시대 아닙니까? 그죠? 뭐 100조 시장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AI는 인간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AI의 선택이 그죠? 앞으로 정말 옳은 선택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렇잖아. 그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옳은 예를 들어서 그 AI에 적용시킬 때 그죠? 내가 저 가족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 가족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선택의 영역이 AI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또 혐오감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AI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떠냐면은 AI로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죠 이런 어떤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에서도 또 우리 경제에서도 뭐 이런 100조라는 이런 어떤 단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AI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나중에는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AI는 24시간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인간은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AI는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그하면 하나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튼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AI가 뭐 2년 전에 뭐 코로나 왔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뭐 상당히 그저 흐름을 많이 갖췄는데 역시 이번에도 보면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솔트럭스라든지 마음 AI라든지 뭐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좀 종목들 과거에 AI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제 솔트록스 같은 경우는 넥스 트레이딩 종목인데 이 차트 모양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든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과 본장에서 움직이는 또 기술적 흐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자꾸 깨우쳐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게 원전인데 원전은 이 정부와의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 대권 주자가 당선되고 나서 뭐 그 바로 그죠? 다음 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뭐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서 좀 종목들이 움직여줬지만 이 원전만큼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전 관련한 종목은 뭐 어떤 대권 주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을 뒤엎고 지금 어떠냐면 원전 관련한 종목은 그냥 마이웨이 자기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종목을 주도하고 시장을 이끌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외국인이거든요. 그 외국인이 누구냐 이거죠. 뭐 홍콩계 펀드냐, 그죠? 아니면 뭐 그저 미국 펀드냐,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장세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하루에 지난주에 그저 거래 대금이 하루에 2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과 4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결국 시장은 기술적 흐름이나 그저 모든 것들을 우선하는 게 뭐냐면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돈으로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물론 뭐 그 26조라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뭐 호재성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튼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뭐 원전은 다 됐다, 뭐 조선주 다 됐다, 뭐 이렇게 뭐 방산주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또 반도체를 가야 된다 이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급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매복해서 들어가서 있는 이런 전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은 원전 끝났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의 트레이딩 방법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매일매일 그죠? 수급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급이 딱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후퇴를 해야 되겠지만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 흐름이 이 구간이 파동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뭐 이 모든 게 추경,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월, 7월 그죠? 요렇게 어떤 이제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지주사 관련한 종목 대표적인 대장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뭐 거의 그죠? 40% 가까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든지 시행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근데 우리가 꿈꾸는 3,000포인트, 3,000포인트는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2,800포인트니까 뭐 삼성전자 조금만 땡겨버리면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5,000포인트를 간다, 뭐 6,000포인트를 간다 이럴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과 정권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주들도 지금 살짝 어느 정도 파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 뭐 2파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올선 위에서 뭐 하나를 비롯해서 뭐 HD 현대라든지 HS 효성이라든지 이런 좀 그죠 대웅이라든지 롯데 지주라든지 SK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요런 지금 뭐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또 그죠 또 대장으로 나오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차게 두시고 좀 계속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이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체크해서 봐야 되느냐면 지금 시장은 정부 정책과 그죠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갑니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가 그죠 그 기술적으로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대형주가 200일선을 뚫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뚫지는 않았지만 터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지수를 당기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좀 건드려줘야 2,800, 2,900, 3,000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를 지금 외인들이 다시 사고 있는데 제가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삼성전자는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정부는 그죠? 지금 대북주가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은 그 뭐 JST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장중 상한가를 치고 뭐 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대북주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대북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이 대북주가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요런 부분들이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미국이라든지 뭐 요런 어떤 트럼프의 전략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좀 같이 맞물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조금 더 가감하게 이 대북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들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조금 발빠른 매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뭐 여러분들 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뭐 이델리 TV, 그죠? 그리고 또 제 유튜브,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밴드.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밴드와 유튜브, 그죠?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또 어떨 때는 압축해서 밴드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죠? 또는 또 뭐 바쁠 때는 또 밴드에 압축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종목들은 사실 초보자 분들께서는 다소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시장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지금 다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초보라고 해서 초보의 기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시면은 그 초보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초보를 거치고 중수를 거치고 뭐 고수를 가고 주신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초보에서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바로 뭡니까? 주신의 경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고 내가 어디에 관심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무슨 공부처럼,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게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주식은 절대 학문이 아니다. 뭐냐? 경험치다. 왜? 이거는 인간이 만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AI가 아닙니다. AI 같으면 이 주식시장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전부 다 돈 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빨리 가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죠? 경험이 많은 사람,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주식시장에 지금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제 자기가 보고 오고 경험했느냐를 그 경험을 압축해서 딱 드리는 학습을 빨리 하게 되면 초보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출신이 될 수가 있고 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는 자기 눈높이에서 계속 시장을 보게 되면 그 범위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뛰어넘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차트 보고 이평선 보고 뭐 올선 보고 그래갖고 돈 못 벌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었을 때, 그죠? 그 다음 단계를 봤을 때, 이거구나. 무릎을 딱 치게 되고, 이거구나. 그 다음 단계에 또 이제 수익 구조를 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수익 내는 방법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 투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그죠? 내 투자금이 이럴 때는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죠? 뭐 똑같은 투자 금액과 투자 금액이 다른 투자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죠? 빨리 깨닫는 사람은 아마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죠?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신고가에 대해서 그죠? 제가 여기 신고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라는 거는 뭐냐? 신고가를 쓰느냐, 신저가를 쓰느냐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력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저점이라고 뭐 맨땅에 헤딩하면 그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 신고가라는 거는 비싸더라도 거기에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산 엘리빌리티 같은 경우는 누가요? 외국계 펀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목표가 있을 거고, 그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플랜 A, 뭐 B, C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1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게 안 맞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력이 존재한다는 그것은 결국 뭐냐? 수익 구조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저가를 쓰는 거 있잖아요. 계속 땅굴을 파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다고 삽니다. 바닥에서 사자. 지금 보면은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하니까 비싼 주식을 사지 말고 뭐 밑에서 땅바닥에서 뭐 벌벌 기는 종목을 미리 사서 어쩌고. 저는 그거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 80년대 주식이라고요. 지금은 어떻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선수들이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라인에서 모습을 딱 보여줄 때 그때 들어가도요. 절대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력이 없는 종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싸게 잡으려고 계속 바닥에서 허적거리는 그런 종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음 코너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가 지금 52주니까 제가 주봉을 이게 그려왔는데 지금 아직 이거 꺾였습니까? 안 꺾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봉에서 내가 여기에서 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했다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끝났느냐? 안 끝났지요. 그럼 계속 뭡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딩 방법은 어떻느냐? 기술적 흐름을 아주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수급의 상태를 매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들은 지금 파동이 밑에서 이만큼 나와 있어. 언제든지 빠져나가도 돼.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원전 이제 다 왔다, 끝났다, 뭐 해라. 이러지만 시장은 어떻나요? 항상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 매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여기 한 종목에 거래대금이 2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 그날 거래대금이 13조였거든요. 13조에 얘 혼자서 2조라는 거는 거의 뭐 6분의 1이 야한테 전부 다 포진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삼성전자 그죠? 뭐 한 5천억 사고 뭐 그죠? 3천억 사고 뭐 SK하이닉스 2천억 사고 뭐 그에 비하면 얘는 뭐요? 거래대금이 2조가 터져가지고도 얘들도 거의 돈이 뭐 그죠? 몇 천억을 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 종목은 뭡니까?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다. 죽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고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꾸 여러분들은 지금 그죠? 3,000포인트가 아닌 무슨 포인트가 아니라 바닥에서 벌벌 기고 거래량도 없는 거 막 이거 미리 뭐 살려고 하잖아. 그죠? 뭐 반도체가 가니까 지금 반도체도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미리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는 이 디지켓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저가거든. 거래량 없어요. 하루에 뭐 거래량 3만 주. 물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불로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바닥이 어딘가요? 이 바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바닥이라 생각하잖아요. 여기 한번 더 밀어보세요. 바닥이 됩니까? 땅굴, 지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란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막 계속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잖아요. 그거는 뭐냐? 원론이란 말이에요. 원론. 가장 매뉴얼대로 하는 그런 주식 투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아. 많이 올라간 거 사면 안 돼. 밑에서 뭐 저점에서 벌벌 기는 거 내가 사가지고 막 꿈을 꿀 거야. 그거는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지금 시장이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아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다우지수.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그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 뭐 배당에 대해서 그죠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은 세금 부분을 15%에서 지금 35%로 그럼 뭐예요? 그게 통과되면 여러분들 세금 받은 배당 받은 거를 미국은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인구가 많아요. 거의 70%가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배당을 받아서 1년 동안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거기에 가 있는 돈이 지금 얼마냐면 168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 시총을 보면은 한 200조 가량 되거든요. 지금 200조 채 뭐 못 미치든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 한 덩어리가 지금 어디가 있냐? 전부 저 미국 시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금이 이렇게 우리 시장으로 지금 유입되잖아요. 우리 시장 그냥 뭐 5천 포인트는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금방 올라간다니까. 그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지금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자,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관세도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뭐 7월 얼마까지 뭐 7월 4일인가 이렇게 해놨고 했지만은 지금 얘들은 박스권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진핑하고 뭐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네, 내가 먼저 전화했네. 그것도 굉장히 유치한 그런 흐름이잖아요. 누가 전화를 먼저 하면 이제 자존심 싸움이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약간은 좀 뭐예요?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 주가가 그저 막 이렇게 치솟는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 하나만 봐도요. 지금 보세요. 트럼프와 테슬라가 그때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덩졌어요. 지금 이 미국 시장도 주식이 뭐로 하느냐?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만큼 가치 투자를 주장하던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뭘로 왜 이렇게 지금 14% 하락하고 어제 조금 반등을 했습니까? 머스크와 뭡니까? 트럼프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줘서 트럼프도 대통령 되지 않았어? 그럼 너도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BBB 감세라는 그 감세에 있어서 그 머스크의 이 기업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주지 않은 거예요. 전기차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 32년도까지 뭐 지원하기로 했던 거를 뚝 끊어가지고 뭐 27년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머스크가 어떻게 딱 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뭡니까? 아무리 돈이 많거나 자기 어떤 명예가 있거나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증오로 변하는 거예요. 증오. 인간은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뭐 어떤 증오로 변하느냐면 상대의 결점을 찝는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여성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이런 거 있지? 나 이거 폭로할 거야. 이러니까 어때요? 트럼프가 빡빡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배은망덕한 놈 실망스럽다. 막 이렇게 막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 머스크 같은 경우 또 누군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위터에다가 뭐 트럼프는 뭐 탄핵되어야 돼. 이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다가 머스크가 예스 이렇게 막 적으니까 더 열받겠죠. 근데 어제 여기에서 약간 반등을 줬어. 그 어떤 반등을 줬냐니까 그 뭐 억만장자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어떤 예크맨인가 뭐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글에다가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좀 화해를 하고 너희들 둘이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또 머스크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그래 너 말이 맞아 이러니까 또 이게 화해의 제스처인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살짝 여기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번 이렇게 털어진 그런 어떤 관계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제가 사랑을 강조하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한번 내뱉은 말은 항상 그 감정이라는 것이 가슴 속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트럼프가 쉽게 그렇게 뭐 화해하자, 머스크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걸 뭐 화해하자, 그런 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을 따라오는 것 같아. 그죠? 뭐 우리가 그동안 뭐 테슬라다 엔비디아다 같이 투자라고 막 했는데 뭐요? 말싸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주가는 미국 시장의 주가는 뭐 박스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을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허니문 기간이든 여튼 어쨌든 지금 뭐 3,000포인트, 5,000포인트, 많게는 6,000포인트 막 지금 꿈을 주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 또 그 부분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정부의 입김이 그죠? 불어 넣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되는 그 주식시장은 반드시 희망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고 뭐 하는데 시장에서 아무 반응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거는 뭐예요? 죽은 시장이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정부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빡 하죠? 그럼 종목이 팍 움직이죠? 테마가 딱 만들어지죠?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3,000포인트 다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종목들이 어떤 광기의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위에서 고점이고 이제는 사시면 안 되고 이제는 사셔도 되고 제가 이제는 사셔도 된다는 가격이 53,000원이었고 이 삼성전자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갈 겁니다.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지금 저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쭉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뭘 하고 있느냐면은 고개를 들고 200일선을 뚫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대형주가 잘 들어요. 이 지금 여러분들 이 200일선 있잖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241선도 뭐고 뭐 각자 그거는 다 달라.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 201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형주에서 201선이라는 거는 201선을 뚫는다는 거는 그건 아무나 뚫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가를 쓰는 거하고 똑같대요.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주체자 그 뭡니까? 이 주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세력이 없이는 절대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 뚫으려고 시도하고 물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상황 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삼성전자 우리 그 삼성전자 한 500만 투자자가 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이분들은 이 삼성전자라는 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뭐 오늘 하루에 2,000원 올랐다고 팔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만 원대 사서 목표가를 보고 가는 전략인데 이런 거는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고 하나의 어떤 자산의 가치,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뭐 금방 샀다가 뭐 주당 5,000원 올랐다고 팔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 그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부동산에도 좀 두고 주식에도 좀 두고 싶어. 근데 이 주식에 두려니까 좀 안전한 거를 둬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찾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하나 이제 쬐끔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건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꾸
자꾸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을 그죠? 물적 분할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실 그 뭐 인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했지만 이 물적 분할이라는 건 조금 제가 좋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인적 분할은 주주들한테 그 주식을 주지만 이거는 안 준단 말이에요, 기업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뭐 찌라시라든지 이렇게 살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서 풀어갈 거냐. 그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각은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은 여튼 지금 이 종목은 그는 어떤 약간의 조금 리스크를 좀 안고 있지만 여튼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뭐 딱 두드러지게 삼성전자, 그죠? SK 하이닉스 그 두 개는 어떻습니까?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그죠? 정말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장이라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 가면은 맨날 6만 원에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5,000포인트를 우리 주식시장이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지수를 견인해주는 종목이 쭉쭉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좁쌀이 100번 굴르면 뭐합니까? 그죠? 호박이 한번 훅 굴르면 지수가 빡빡 올라가듯이 그런 어떤 역할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그래 나는 삼성전자를 뭐 100주밖에 살 수 없어. 그죠? 그럼 삼성전자 100주 하면 얼마죠? 6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 삼성전자 200주밖에 살 수 없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대표가 얘기했던 나 목표가까지 욕심 없이 그래 내가 뭐 100주 사놓고 그래 뭐 조금 한번 벌어보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버는 것보다는 지금 이 방법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금을 굴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시장이 됐다라는 거죠. 왜? 시장에서 굉장히 순환하면서 테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어때요? 종목들이 막 지금 주구장창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를 기준으로 딱 해줘야 되느냐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은행 이자만 벌자 이렇게 옵니다. 은행 이자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은행 이자를 벌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막 100만 원을 팍 벌어. 그러면 뭐요? 1년 이자보다도 막 더 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살짝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실력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실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 맞춘 10%였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깡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주식시장은 투자 금액과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만 600만 원만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했던까지 뭐 한참을 그럼 5,000포인트가 당장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럼 지금 2,800포인트에서도 지금 고점이다 뭐 단기 고점이다 이러는데 그게 금방 3,000원 5,000원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도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5만 원대 산 사람은 뭐 별 불안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간이 콩알 많은 사람은 지금 6만 원에 사면 또 어때요? 거기서 뭐 한 2, 3천 원 빠지면 어때요?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우라는 게 뭐냐면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데이냐, 스캘핑이냐, 스윙이냐 이거를 딱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가장 이 시장에서 똑같은 6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목표가까지 가는 것하고 그 600만 원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굴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수익이 많이 나겠느냐. 기술력이 있으면 후자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종목이 하루에도 10%, 20%짜리가 늘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라는 것, 물론 스캘핑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황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날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물론 그 종목을 베팅하면은 늘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 유튜브 한번 가보십시오. 그 쫙 제가 수익률 맨날 올려놨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런 걸 안 보시더라고 의심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짓을 하잖아요. 저 잡혀간다 했잖아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요. 절대 그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라는 거를 생각을 조금 바꾸고 이 데이는 뭐냐? 투자 금액이 좀 한정되어 있으신 분 또는 투자 금액이 좀 된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방법을 잘 알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왜 돈 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주 막 이렇게 터진다. 하루에 돈이 막 2조씩 들어온다. 그럴 때 내 돈 많아. 그럼 만주 베팅해. 그죠? 그럼 만주 해봐 4억이야. 4억 베팅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막 5%만 먹어도 하루에 몇 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되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막 수익만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요는 활용도 왜? 시장에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된 그 뭐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개별 종목을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럼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아니고요. 이제는 부동산도 어느 정도 목이 찼고 지금 이번에 딱 만들어주는 이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이 주식시장을 한번 노려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무서워.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그 종목은 절대 무서울 수가 없고요. 어떤 종목이 무섭느냐. 여러분들이 늘 사는 신저가, 저 바닥이라고 사는 그 종목이 무서운 겁니다. 절대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 종목은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한번 돈이 들어왔던 종목은 절대 한 방에 빡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죽였다 하더라도 다시 뭡니까? 살려줬다가 죽거나 이런 어떤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뭐랍니까? 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전천후 매매가 돼야 된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쭉 이제 목표가를 안고 쭉 올라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게 5,000포인트가 금방 3,000포인트 되고 2,000포인트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어떻게 오느냐. 급격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텀을 주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어떤 종목, 여러분들 뭐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이 뭐 만 원짜리 뭐 한 10만 원 태버가 만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했느냐. 매집 1년, 아시겠습니까? 띄우는 거 1년, 팔아먹는 거 1년. 이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 종합지수도 지금 띄우는데 예를 들어서 1년, 그죠? 뭐 매집하는데 1년, 띄우는 거 1년, 팔아먹는데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다급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올려드리겠는데요. 주도주. 자, 코나이입니다. 자, 이 코나이는 지역화폐입니다. 또 여러분은 이야 저렇게 상승한 것을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 하한가 칠 때부터 얘기했죠. 여기. 내가 밴드에서 이 하한가 치는 날 우리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하한가에서 이보세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7만 원이죠. 저는 여기까지 와 있어도요. 이 종목은 쉽게 한 방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전부 다 원전 다 왔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얘가 한 번에 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얘가 다 왔다고 금방 이래 죽느냐? 자 보세요. 지수가 예를 들어 3,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데 지금 선수들이 그림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그냥 뚝뚝뚝뚝 이래 떨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세력들은 뭐요? 이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황이거든요. 시황이 너무 좋잖아요.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종목 띄워주겠다. 지수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선수가 돈을 이만큼 들여놓고 그래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막 하면서 또 뭐 반도체를 사라 어떻게 하죠?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서 돈 있는 사람이 사야 되고 반도체 지금 뭐가 가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반도체 뭐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뭐 쬐끔이를 먹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가는 놈이 어떻게 한다? 더
더 간다. 조정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이 실려 있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AI의 대표 종목이 지금 뭐냐면 솔트록스입니다. 솔트록스. 그죠? 자, 이게 넥스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요 종목들 하한가 쳐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패턴. 이 패턴이 뭐냐? 뭐겠습니까? 나는 매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 이런 지금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이 그림 되게 많아요. 이런 유사한 그림들. 어떻게 하든가요? 그 이제 좀 조정 봅니다. 요래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어떻게 틀죠? 윗방향으로 살살 틀겠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한화. 이거 뭡니까? 상법 개정한 지주사 대표적인 지금 대장 종목입니다. 지금 조정 보고 있죠. 그죠? 좀 보세요. 아니 뭐 살려놨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 시장을 주도하는, 그죠? 지역화폐, 그죠? 그다음에 AI, 그죠? 그다음에 뭐였죠? 지주사, 그죠? 그런 뭐 또 원전, 뭐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는 종목들은 어떻느냐? 트레이딩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또 저 머니 키니 저래갖고 내가 샀는데 또 중리 사니 이래갖고 막 지금 제 방송하는데 밑에다가 막 댓글 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 성강밴드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원전이죠. 원전이 지금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뭡니까? G2파워, 보성파워텍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성강밴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딱 그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자, 얘 지금 뭐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얘가 어떤 형태를 갖출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쿠콘 똑같습니다. 요거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처음에 유라클이었다가 뭐 처음에 웹캡시였다가 그죠? 지금 뭐 코나이였다가 지금 쿠콘에다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쿠콘도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 똑같죠. 예, 지역화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더 미친 듯이 가느냐? 추경 예산이 더 많아질 때 줄어들면 안 되죠. 지금 30조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뭐 25조 이래 되면 좀 약간 좀 주춤하면서 눌림을 잡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40조, 50조 이래 되면은 막 미친 듯이 팍팍팍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것도 지금 뭐 상한가를 치면서 어떤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리기판 쪽인데 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은 좀 피롭틱스가 그죠 뭐 PI도 있고 뭐 한빛레이즈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좀 피롭틱스가 좀 살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YC캠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이거 저 반도체 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끼가 있던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그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답을 알려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기술력, 정보력, 자금력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지금 이번 시장을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게 정말 멋진 제2의 인생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완벽한 천억 자산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밴드나 유튜브 뭐 이델리온 그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많이 드려놨으니까 절대 이번 기회에 그죠?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사랑합니다. 그죠? 마칠 때도 사랑합니다. 마무리하도록